오늘은 개인회생에서 탕감이 안 되는 채무 5가지를 한번 싹 정리해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재단 채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반드시 전액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들을 통칭해서 재단 채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무자분이 자영업자여서 가게를 하시다가 직원들의 월급을 못 주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채무 중에서 밀린 직원의 월급은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탕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재단 채권은 개인회생 신청 후에 발생한 새로운 채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한 후에 갑자기 어떤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돈을 빌렸다면 이 돈도 재단 채권이 되어서 전액 갚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금과 사대보험료가 있어요. 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르면 세금은 비면책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면책이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우선 변제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채무보다도 먼저 갚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에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기나 횡령으로 인한 피해 배상금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예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양육비입니다. 이제 이혼을 하신 채무자분들 중에 자녀 양육비도 못 내고 계셔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으로도 탕감이 안 됩니다. 법에서 이렇게 정한 이유는 간단해요. 이거는 미성년 자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다른 채무들은 다 탕감을 받더라도 양육비만큼은 반드시 전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최근에 발생시킨 새롭게 만든 사행성, 사치성 채무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무상으로는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회생 신청한 1년 이내에 주식이나 뭐 코인 이런 투자로 큰 손실을 봤다거나 아니면 뭐 도박을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사치품을 구매하셨다 이런 식으로 돈을 쓴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산가치에 반영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쉽게는 그만큼을 더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으로 5천만 원 날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 주식으로 날린 5천만 원은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 이 변제기간 36개월 동안 이 금액까지 변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특히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다른 법원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엄격한 편이에요.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이런 사행성, 사치성 지출이 없도록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